예, 반갑습니다. 예, 9월 13일 월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주말 동안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어수선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제가 미리 예견해 드린 대로 보다가 제가 예견해 드린 것보다 조금 빠릅니다만 이제 윤곽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죠? 박지원이 개입한 국정원 공작으로 고발 사주가 아니라 고발 공작 사건으로 이제 전모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죠? 후속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예, 그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할 겸 오늘은 그보다가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소위 그 국민의힘 쪽에 대선 후보 국민 면접이라는 이름의 그 행사가 있었죠. 그 관련해서 황교안 후보의 국민 면접, 거기서 진중권 이하 패널들의 참 한심한 그 용어 사용 태도들, 질문 태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까 해요. 4.15 부정선거,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라는 그 황교안 후보의 그 관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황교안 후보는 8월 23일 양산을 소위 재검표,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현장에도 일부 참관을 했었고 8월 30일 영등포을 재검표 현장에도 거의 전부 다 참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영등포을 재검표장 참관 이후 늦은 시간에 밤 늦은 시간 밤 거의 뭐 1시경에 자신의 페북에 아주 적나라하게 그 심경을 있는 그대로의 그 개탄스러운 심경을 그대로 토해냈었죠. 대법관을 더 이상 헌법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등의 격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그죠? 자, 일단 황교안 후보는 직접 현장을 본 분이에요. 진중권 이하 패널들은 그에 반해서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선입견, 예단이죠. 그 선입견에 기초한 예단과 편견, 소위 김어준 식의 그런 어떤 음모론에 이미 물들여진, 이미 세뇌된 그런 어떤 편견, 그 다음에 확정, 자신이 옳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자신만이 옳다라는 그런 사실관계를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확정에 기초한 대단히 무례하고 대단히 오만하기 짝이 없는 참 한심스러운 그 작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이름하여 오늘 시사공감의 주제는 진중권 유감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그보다 더 격한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진중권 유감 정도로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소위 말해서 지식인, 그래도 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 노출이 되어 있는 나대는 지식인의 현주소를 우리가 한번 봤으면 해요. 정말 이들은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있을까? 사실에 기초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냥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건 아닐까? 다시 한번 오늘 살펴봤으면 해요. 자, 먼저 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그 관련된 영상을 조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은 조선일보의 영상입니다. 분명히 진중권은 그래도 신뢰할 만한 언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진중권의 머릿속에도 분명히 대형 언론, 조무래기 언론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미디어 지상주의. 언론에 나오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든지 그 사실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 언론에 타지 않으면, 언론의 유명인이지 않으면 각 분야에 자기 나름대로 그 유명이라 그래야 되나요? 일단 나름대로 자기 그 분야에는 정통한 그런 사람들, 뭐 요즘 말로 은둔 고수, 숨은 고수
이런 고소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지, 예? 무조건 언론지상주의, 언론에 타야만, 언론에 나왔어요? 신문에 나왔어요? 방송에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 보통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참 한심한, 대화에 있어서 상당히 무례한 거죠. 상대의 이야기나 이런 쪽을 경청하지 않고, 그거 신문에 나온 적 있어요? 사람들 알아요? 이런 이야기. 아마 진중권 씨 자기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자기 반성이 이런 정도의 자기 반성력도 없다면 그냥 지식을 팔아먹는 지식 장사꾼이지. 그냥 입 잘 듣는 떠버릴 뿐이지. 무슨 평론가라고 할 수 있겠냐. 명색이 문화비평가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회자되는 것 같은데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어떤 문화론적 관점에서 어떤 법률적 어떤 사실, 시사에까지 모든 시사에 다 이렇게 내가 다 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대단히 지적 오만이다. 그날 썼던 용어 중에 본인도 기억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분명히 저작권 양해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본인 분명히 그날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할 거예요. 진중권 씨. 뭐 불과 며칠이 안 되니까. 인지부조화라는 용어를 썼어요. 개념을 썼어요. 인지부조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극우라는 개념을 썼어요. 극우. 이 대단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정말 극도로 신중히 써야 될 개념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좌표 찍기잖아요. 낙인 찍기잖아요. 굉장히 신중히 써야 되는 말이거든요. 김어준이가 한번 난장판 친, 김어준이가 한번 소란 피운 그런 비슷한 이야기는 아무 이야기도 하면 안 돼? 그 분야는 김어준이가 다 이제 독점적 지위가 있는 거예요? 선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어준이가 한번 분탕을 친 그런 이야기는 누구든 하면 김어준이 따라하기인 건가? 이미 김어준식의 사고에 물들어 버려요. 김어준이가 그렇게 한번 떠들었잖아. 떠들었는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닌 걸로 거의 드러났잖아. 이런 이야기. 뭐 방송에 신문에 나온 적 있어요? 내가 본 방송신문, 그러니까 자기가 본 방송신문에는 아무 문제 없다던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언론 상황 아시죠? 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언론 재갈법까지 하겠다라고 나서는 지금 현재 한국의 언론 현주소 아시죠? 우리나라 밖에서 뭐라 그럽니까? 한국의 언론의 자유가 후퇴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국의 언론의 자유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잖아요. 언론 재갈법 이야기 나오니까. 자, 이 언론, 이 신문, 이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사실이냐고 되묻는. 이 진중권식 화법,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날 쓰는 거 다른 내용을 떠나서요. 인지부조화, 극우, 이 표현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쓰더라고요. 분명히 이게 국민 면접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사에서 여러 방송 카메라가 거기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상황 인식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전파를 탈 거라고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어를 정말 신중하지 못하게, 경솔하기 그지없게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 대단히 위험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단순히 위험한 게 아니라 사실관계에도 위배되잖아요. 자신의 경험 세계가 짧았다. 그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철저했다는 걸 먼저 전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사실이고 당신 이야기하는 거에 근거를 대봐. 이런 거. 참 대단히 위험합니다. 수사관도 그렇게 수사하지 않아요. 뭐 국민 면접이 뭐 대단한 뭐 어디 탐정 프로인가요?
그 짧은 20분, 20여 분, 22분인가 후보자들한테 준다는데 거기에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질문하는데 도대체 그 22분에 얼마 많은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망발에 가까운 그런 경솔한 언행을 함부로 하나요? 그거 인지부조화?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설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아요. 그 사실관계가 틀렸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그 질문하는 당신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라고. 패널들 각자들의 입장을 한번 돌이켜보라고. 정말 진지하게 제대로 연구해서 자료를 다 충분히 발췌해서 보고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지 평소에 습관대로 나와가지고 그냥말로 멋부리고 한판 신나게 떠버리다가 가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어디에 함부로 인지부조화라는 소리가 함부로 튀어나와? 어디에 극우라는 소리가 함부로 튀어나와? 지금 극우적 성향을 누가 보이고 있나? 파시즘적 행태를 누가 보이고 있냐고. 극우의 특징이 파시즘적 행태라고. 그 누가 보이고 있나? 내용물은 좌파적 내용물을 갖고 하는 행태는 극우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인지부조화, 또래이 짓을 누가 하고 있어? 어디에 인지부조화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거야? 어디에 극우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거야? 진중권? 자, 일단 그 이야기 조금 두고요. 잠깐 우리 서로 템포를 좀 고르자고요. 자, 최근에 지금 고발 사주 그러다가 이제 고발 공작이 됐습니다. 그죠? 부정선거도 모자라서 이제는 공작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국정원장으로 갈 때부터 많은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정말 국정원장으로 적합한 사람인가? 그동안 보여왔던 행태 등등 해서 일단 두 가지 우려가 있었죠. 정치적으로 국정원의 소위 말해서 정치적,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을까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죠? 결국 지금 조금씩 삐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북 문제에 있어서 정말 우리 국가의 안위라는 것이 가장 중심에 더 있을까? 아니면 소위 말해서 북풍 공작류의 대북 입장을 취할까? 이 두 가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 우려가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다. 조금씩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된 이야기지만 다 이제 드러나고 있다. 네.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자기네들이 그렇게 자신했던 SBS 어제 생방송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보자로 지목된 조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원장님이 원한 날짜가 아니었다? 한번 하자 그러더라. 예. 이진동 기자 뉴스버스에서 뭐 한번 하자 그러더라. 아직 기사화하지 말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거부에도 불구하고 한번 하자 그러더라. 그래서 저지른 사건이다. 부터 지금 속속 드러났죠. 이제는 다 드러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모의 공작했다. 드러난 거죠.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히 따져봐야 되겠죠. 자, 이 엄청난 사건. 이거는 이전에 있지 않았던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이제 국정농단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최순실이는 거기는 조족질이에요. 최순실이는 그냥 장난질 한 거고 습작 수준이고요. 이게 제대로 어떤 의미에서 국정농단이죠. 국정농단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준 거죠. 자, 여기에 지난 4.15 총선 관련해 여러분 사실관계가 많이 다릅니다. 김어준이 2012년 대선 이후에 제기했던 각종 음모론, 부정선거다 등등등 했던 것 같은 유형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진중권이 몰아가고 있는데 그 유파들이 지금 언론이 신중해요. 왜냐하면 김어준이가 분탕을 그렇게 쳤는데 그 당시에는 중앙선관위가 얼마나 떳떳했냐 하면요. 까봐라. 그래 하자. 뭐 실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랬거든요. 중앙선관위가 그만큼 떳떳했어요. 지금 뭡니까? 중앙선관위가 변명하게 거급해요. 계속해서 그거 왜 해야 되냐. 뭐
자꾸 못하게 하죠. 왜 해야 되냐? 없다. 제출하라. 원본 제출하라. 없다. 폐기했다. 뭐 이런 거죠. 잡아떼는 건 배째라는 거잖아요. 지금 태도가 달라요. 중앙선관위 태도가. 그리고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그때는 깠는데 그렇게 제기하던 여러 문제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기하는 문제와 비슷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김호중이가 한번 분탕을 쳤는데 그때 아무 문제가 없었지 않냐. 그 이야기를 또 우려먹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김어준에 이미 세뇌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어떤 편견, 그 예단을 갖고 지금 이 사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재검표 상황, 여러분 선거 무효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3군데밖에 안 했어요. 근데 가짜표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관계지 논의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표가 나와 있는데 실물이 있는데 뭐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없을 때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말이에요. 6월 28일 인천 연수을 재검표가 되고 그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그 문제된 투표지가 쏟아지기 전까지는 저 자신도 반신반의하고 오히려 이 부정선거라는 사람들 저가 공천부터 해서 난리를 쳐가지고 참패를 자초해놓고 뭔 소리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저 자신 또한.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신용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김어준 이야기도 신용치 않았던 사람이지만 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상식적으로. 선거를 관리해야 될 기관이 선거 부정에 개입했다는 건 누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선거가 투개표가 설사 좀 이렇게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 자체가 부정이 저질러졌다고 누가 상상할 수 있나요? 그게 김어준이 아니라 김어준의 할아버지들 믿을 수가 있나요? 거기에 동조할 수 있나요? 근데 증거가 나오면 상황은 다르죠. 판단이 다르죠. 지금까지는 증거가 없었잖아요. 그냥 그런 음모론자들의 의혹만 있었지. 각종의 난무하는 의혹만 있었지 확인된 사실이 없잖아요. 근데 628 재검표, 823 재검표, 830 재검표에서는 확인된 사실이 있잖아. 패턴이 똑같아. 기표지에 날인한 기표 도장을 한번 보셔요. 얼마나 다른 종류가 있는지. 줄 잡아도 3, 40종의 기표 도장, 다른 도장이 있다고. 그 뭐 종이가 삐뚤니, 뭐 찢어졌니, 뭐 이런 소리 빼더라도. 그 다음에 인쇄되지 않아야 될 게 인쇄지로 나와 있잖아. 실물이 나와 있잖아. 실물이. 증거가. 사실관계 판단물이에요. 이게 정상투표지냐 아니냐. 이게 사실관계지. 이게 토론거리예요. 아니다고 자꾸 우기고 왜 아닌지 우기고 왜 아닌 게 뭐 있어요. 종이가 딱 드러나 있고 인쇄가 드러나 있는데 프린트한 거다 인쇄한 거다가 딱 차이가 틀리다 그러잖아. 뭐가 지금 이걸 자꾸 말로 썰로 지금 떼올라 그래? 이준석이 같은 친구 얼마나 한심한 소리 하고 있습니까? 4.15 부정선거 그거는 이야기하지 마라. 그 이야기 하려면 나랑 뭐 밤새도록 토론해야 되고 토론해봐야 내한테 못 이긴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토론거리예요? 가치 판단의 문제냐고. 이게 의혹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이미 증거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한가로운 소리예요? 방송 언론에 나왔냐? 방송 언론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메이저들. 이제 조선일보 서서히 하잖아요.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 영상이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여러 언론 매체들에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에서 다루냐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조선일보 쪽을 찾은 거예요. 일부러. 조선일보 뉴스비디오라는 조선일보 지금 뉴스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부정선거 의혹들, 소위 음모론들 등등등 해가지고 그냥 좀 쉽게 가볍게 그렇게 대처를 했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사실이 아니더라. 소위 김어준 그 학습 효과가 있죠. 이 사실이 아니더라. 신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중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다 보고 있어요. 기사화가 안 되고 있는 거지. 보고 있다고요. 지금 보셔요. 고발공작 사건. 조성의가 박지원이하고 어느 호텔인지 아시죠?
저도 뭐 거기까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저도 그 공간은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밥도 먹어본 사람이에요. 38정 그 라운지에서 만났다. 밥 먹었다. 이걸 다 지금 소위 취재 정석을 따라서 다 취재한 거잖아요. 이제 쏟아지는 거는 이제 후담입니다. 그죠? 페이스북에 서로 주고받은 대화를 보니까 이게 예사롭지가 않다 등등등. 이게 얼마나 장기간 추적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원장이 개입된 뉴스 거란 말이에요. 그거 쉽게 쓸 수 있어요? 지금 김어준 2012년에 김어준류들이 그렇게 분탕을 친 전자개표 관련해서 분탕 쳤죠. 그 다음에 오프라인 투표지 관련해서 각종 소위 말해서 부정이 저질질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을 열거 나열해 가지고 책 한 권을 백서를 쓸 만큼 그렇게 부정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일부 선거 무효 소송이 된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선관위가 당당했어요. 까봐라. 한 표도 안 틀릴 거다라고 할 정도로 당당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계속 덮고 가리고 잡아떼고 배째라식이잖아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6월 28일, 8월 23일, 8월 30일 재검표에서 이미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8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재검표를 10월로 밀어버렸잖아요. 이 뭔 일일까, 이게? 이게 6월 28일, 그렇게 보는 거죠. 의심하는 쪽에서는. 6월 28일 재검표 등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거다. 달리 표현하면 통갈이. 이미 들어있는 표를 또 싹 가리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닐까? 시간 벌기가 아닐까? 예. 이게 문제 있다라고 한 걸 최대한 보완해가지고 문제 없게끔 눈가림하기 위한 시간 벌기용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측이 있다고. 그럴 정도로 지금 실물이 증거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건 상황이 달라요. 지금 전자투개표는 지금 대법원에서 아예 받아주지를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오프라인만 하고 있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조금 다시 여전히 자꾸 그쪽으로 제가 가는데 숨 돌리자 그리고 자꾸 가는데 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빚어지고 있어요. 응? 부정선거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선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증거를 보면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 저를 꾸준히 지켜봐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매사 제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4.15 총선 부정선거라는 이야기를 일부에서 조금 더 좀 강성파들이 이야기를 해도 신용치를 않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6월 28일 인천 쪽 그게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군데 있었죠. 대전하고 부산이 있었죠. 이현주 그 다음에 또 대전에 누구 이래가지고 기일이 잡혔던 4월달인가 기일이 잡혔던 게 지금 미뤄진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 그 이현주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다 소취하를 해버리는 셈이고 민경우 의원만 남아가지고 지금 인천 연수 우리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경우 의원조차도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 지금 혼자 어떤 비난이 와도 꿋꿋하게 지금 온 덕에 지금 이 실상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 지금 민경우 의원이 조금씩 이제 명예를 회복하고 있는 셈인데 근데 워낙 그동안에 이상한 사람으로 막 이렇게 모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어쨌든 민경우 의원이 그 마음의 상처가 좀 많을 거라고. 인천 연수를 까고 보니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네 지역구 네 선거구만 관심 갖지 왜 나머지 지역구 관심 갖냐라고 또 핀잔을 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23일 양산을 까니까 양산도 문제투성이죠. 영등포 울 까니까 8월 30일 영등포 울도 또 문제투성이죠. 그냥 뭐 통째로라는 거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게 100여 군데 남아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계속 지금 꼬문을 빼고 있잖아요. 민유숙 대법관 하는 행동 한번 보십시오. 기일조차 안 잡아요, 이제. 이제는 아예 그냥 배째라는 식이야. 왜냐하면 뒷감당이 자신이 없거든. 그죠? 앞서 조재현, 천대엽, 지금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한 행동 그대로 따라 할 수도 없고, 그대로 따라 하면 자기도 이제 깜빵 예약이니까 언젠가는 이게 문제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재판 진행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못 알아서 이제는 이게 말이죠. 댓글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직적으로 아예 언론까지 동원되어 있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자, 이 판국에 윤석열이 뭐라 그럴까요? 배포라 그래야 되나요? 배포를 한번 보자고요. 윤석열이 뭐라 그럽니까? 겨우 총 한 방 쏜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상황 인식을. 엄청난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도. 그러니까 권력의 속성을 윤은 상당히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지금 말하지 않고 있는 뭔가 있을 거예요. 천천히 역사는 시간이 흐르면 천천히 전모가 드러나기 때문에요. 박근혜 탄핵 사건도 지금 벌써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벌써. 예? 그거 우리 예의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형님, 52석 확보됐습니다. 그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거. 그거 이제 다, 뭐아니니 다 아는 사실이 돼 있잖아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누가 누구랑 그런 말을 했는지 알죠? 거기도 박지원이 관련돼 있죠? 네. 형님, 52석 확보됐습니다. 네. 그 잔존 세력이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에 있어요. 잔존 세력이 그 중심 세력이죠. 국민의힘을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야당인가요? 이게 무슨 야당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세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행태가 있나요? 짝짝꿍 짬짬이죠. 이거는 야당도 아닙니다, 여러분. 야당도 아니고 희한한 당이에요. 네. 정체성이 없어요, 여러분. 이념적 정체성이 있나요? 정책적 정체성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네? 그리고 구성원들의 동질성이 있나요? 이게 무슨 정당인가요? 이름만 정당 간판 걸고 소위 국회의원 배지 장사하는 거죠. 공천 가지고 배지 장사하는 거죠. 그러고 소위 말해서 예산 희롱하는 거고 국고보조금 등등 예산 희롱하는 거잖아요. 당원들로부터는 당원들 기만해서 당비 걷어먹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친목회도 이렇게 마음 안 맞는 사람들, 생각 다른 사람들끼리 친목회 하나요, 여러분? 참 깝깝해요. 여기에 윤석열이가 지금 호랭이를 잡겠다고 뛰어든 건데 호랭이를 잡는 건지 아니면 호랭이판에 들어가서 상처만 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판국의 윤석열이 한 말입니다. 이거 뻔하다는 거지. 뭐 고발 사주 그러니까 겨우 소총 한 방, 총 한 방 쏘니까 이 난리통이냐. 이 정도의 기백, 이 정도의 어떤 투지를 갖고 무슨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냐 이런 말이죠. 정권 교체 할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이게 겨우 총 한 방 아니냐. 이보다 더한 짓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윤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하나, 이제 국정원이 직접 개입한, 박지원이가 개입했다는 거, 국정원이 개입한 거나 다름없죠. 기관의 대표니까. 자, 박지원이 개입한 고발 공작이죠. 자, 지금 여기에 또 누가 개입했는지 몰라요. 김웅이라는 사람의 정체를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웅이 정말 억울할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김웅이라는 사람이 관련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제보자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제보자라는 사람, 그 사람이 김웅이를 엄청 끔찍이 생기더만 김웅이가 잘못될까 봐서 걱정을 하더만 이 사람 저 사람 걱정이 많아. 그 사람 자기 코가 석자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직원 월급도 못 들고 뭐 회사도 영 시원찮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자 일단은 그래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그 이야기는 좀 더 지켜보자고요. 괜히 섣부른 이야기 해서 입살 맞을 일이 없으니까 그죠? 좀 더 지켜보자. 자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국정농단입니다, 여러분. 국정농단이기도 하지만 민의를 농단한 거잖아요. 이러면. 여론을 조작,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작은 이거는 진짜 어떤 의미에서 피렘이에요. 그죠? 이빨도 안 나서요. 국정원이 공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쪽 저쪽 이 집 저 집. 지금 이 제보자라는 사람 불러들인 사람이 지금 저 부산시장 하고 있는 박형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국민의힘 쪽 미래통합당인가 거기에 무슨 한 자리 더 했었잖아요, 이 사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지금 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지금 윤석열에서는 이게 참 호재라고 봐요. 그동안 계속해서 핥히고 상처났는데 이거 하나로 다시 이미지가 살아난 거죠. 어떤 의미에서. 소위 기사회생한 거죠. 그죠? 기사회생한 거죠. 이제 곧 이번 주 아마 추석 전후 이번 주 정도 잡으면 되겠죠.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추석 전후로 해서 이제 그 고발장의 구체적인 작성자가 누구인지가 드러날 거예요. 고발장 작성자가 지금 미지수로 남아 있잖아요. 손준성 보냄 이것만 지금 남아 있잖아요. 손준성이는 아니라 그러고 김우희도 아니라 그러고 오락가락 김우희는 오락가락 기억난다 안 난다 오락가락 약간 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죠? 자, 이제 고발장 작성자만 나오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제 재검표 길 잡혀 있는 게 속속이 있습니다. 이거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일단 1차 한번 미뤘던 8월 10일 재검표 청주 상당이죠. 윤가금 정정순 그 지역구 10월로 잡혀 있습니다. 10월 초 추석 쉬고 나면 바로 까야 됩니다. 그죠? 예. 그 전에 잡혀 있는 게 도봉을이 잡혀 있었는데 도봉을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속속 잡혀 있습니다. 까야죠. 예. 민유숙 지금 9월 6일 저렇게 휘저어 놓고 어떻게 뒷감당할지 이제 한번 봐야죠. 계속 재판을 미루고 덮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토스할 수도 없고 지금 일부에서는 그러잖아요. 일부 재판관들 바꿔라 기피 신청 이야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고소 고발 들어가고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어쩌면 말이죠. 지금 공수처도 지금 보면 전혀 어떤 의미에서 수사의 기본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대검하는 짓하고 지금 다 한번 보십시오. 웃기는 짓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뭐 공수처, 법원 어디 한 군데 멀쩡한 곳이 없어요. 네. 오늘 그 노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뭐라 그럽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지금 뭐 지금 당장 코로나 등등 해가지고 여러분들 생업이 너무 급박하시다 보니까 그런 쪽에 신경 쓰실 겨를이 없나요? 방송 신문에만 흘려나오는 뉴스 너무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예. 지금 방송 언론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냥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고요. 정상이 아니라고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피의자로 입건해 주니까 어떤 의미에서 선물이죠, 선물. 일부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문재인이 선물한, 윤석열에게 선물하는 마지막 선물이다. 예. 윤석열이 조금씩 핥히고 상처내는데 조금씩 피멍이 들고 해가지고 소위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걸 반전시킬 만한 뭐 마땅한 것도 없고 정책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여러분. 예. 지금 이 네가티브, 총체적 네가티브, 어떤 의미에서 공작 정국에 완전히 그 한복판에 붕 빠져가지고 살아날 길이 없었는데, 문재인이 공수처로 선물해 준 걸로 이제 살아나고, 박지원이 선물해 준 걸로 이제 완전히 물 밖으로 나왔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주쯤 되면 윤석열의 비상을 보게 될 거다. 이제 이런저런 후속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얘들이 쉽게 그만둘 사건이면 저지르지 않았겠죠. 네. 오늘에서 보니까 지금 유튜브 상에서 4.15 총선 직후 소위 압승을 거뒀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던데 그 당시 인터뷰가 정말 이겨서 환희에 찬 모습이라기보다는 노심초사해서 찌들어진 그 불안불안한 그 표정에 입술이 파르르 떠는 양정철 그 인터뷰 파르르 떠는 입술 그걸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도 있을 때다만 다 드러나겠죠. 이근영, 양정철 뭐 우리 많이 들었던 이름들입니다. 뭐 구체적인 사실이 어떤 일이 저질러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언젠가 드러나겠죠. 예. 거기다가 가짜 수산업자 여기에 지금 박지원이 또 관련돼 있죠. 박지원이 그 다리에 안 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박지원 이미지 너네 할 거 없이 다 알잖아요. 박지원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너네 할 거 없이 예. 이심전심으로 이구동성으로 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예. 자 일단 제가 이
진중권의 그 참 회개망측한 궤변에 가까운 망발을 보면서 오늘 드리고자 했던 이야기가 조금 부정선거 뭐 공작 숨 돌리자 그러고 자꾸 이야기가 자꾸 이제 격한 감정이 조금 앞서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데요. 자, 일단 그러니까 그렇게 진중권이 조선일보나 뭐 이렇게 믿을 만한 신문에 보도됐나라고 하는데 조선일보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요. 지금 김어준 학습 효과가 여기저기 영향이 있죠. 그래서 쉽게 또 할 수 없으니까 진짜 맞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죠. 이제 조선이 조금씩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시사를 다룰 때 이야기했잖아요. 조선이 조금씩 워밍업을 한다. 브라질 대통령 지금 현재 부정선거, 브라질 부정선거 사건 뉴스 외신처럼 국제뉴스처럼 타진하고 이렇게 조금씩 조선일보가 몸풀기를 하고 있다 그랬죠. 이게 조선일보의 지금 현재 어떤 의미에서 특종이나 다름없는데요. 고발 공작 사건이 박지원 사건요. 조선일보 기자가 쭉 추적하다가 잡아낸 거잖아요. 그게 지금 쭉 터진 거거든요. 지금 이 4.15 부정선거 관련 또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중권의 눈에는 KBS, MBC, 뭐 예를 들면 SBS, 조중동, 뭐 한겨레 이런 쪽 아니면 신문으로 안 보이나 봐. 자잘자란 신문에서 지금 이 부정선거 개표 실황 관련 보도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진중권 씨 본인이 그날 패널로 왔던 진중권 이하 여러 사람들 세 사람이 직접 한번 검색으로 찾아봐요. 보도된 적 있냐? 그거는 신문 아니야? 예? 뭐 윤석열이 메이저 언론 그랬다고 그거 가지고 씹는 사람들이 그거는 신문 아니냐고. 미디어 아무리 미디어 지상주의지만 자 일단 한번 먼저 한 보고 하자고요. 잠깐 한 3, 4분 정도 걸릴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그 황교안 후보님 그 공약을 꼼꼼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키기. 이거를 이제 굉장히 공약 세 번째로 해서 큰 타이틀로 해서 굉장히 잘 하시려고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그 밑에 있는 게 총선 결과 180석은 부정선거 결과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작년에 있었던 총선은 부정선거고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근거로 작년 선거가 지금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시는지 좀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세 군데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그 재검표마다 있을 수 없는 투표용지가 재검표 과정에서 나왔어요. 유권자들은 정상 투표지에다 투표를 했는데 나중에 재검표를 해보니까 있을 수 없는 투표용지가 나왔다. 이것도 전국적인 상황으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면 무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민경욱 전 의원이 이를테면은 뭐 투표함을 다시 뭐 열어보자 그래가지고 뭐 선관위에서 했는데 그게 다 문제 없는 걸로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관위나 이 국가 시스템을 못 믿으시는 건가요? 열어봤는데 예. 있을 수 없는 투표용지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일장기 투표지라고 그래가지고 투표용지에 보면 밑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있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 도장이 도저히 볼 수 없는 문드러져 버린 이런 투표용지. 만약 내가 투표용지에 갔었다면 그런 투표용지를 받았으면 이의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의제기가 당일에는 없었어요. 투표 당일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한 1000여 장 넘는 이런 이상한 투표지가 나왔단 말씀이죠. 예. 이건 누가 중간에 집어넣었다는 그런 결론밖에 논리적으로 추정이 안 되는 거죠.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이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시는 분이 지금 당에서 몇 분이나 계신가요? 뭐 이게 당의 공식 입장이나 이런 건가요? 지금 뭐 민경욱 전 의원을 말고는 저는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떤 분들이 같이 뜻을 하시는지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한 분들이 예.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나 뭐 당직자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혹시? 의원이나 당직자나 예. 시민들이나 그 마음들은 다 있죠.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거를 부정선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당에 있냐고요. 뭐 당대표나 당장 우선 총장이나 뭐 이런 장기표 후보가 예.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부정선거였다고. 예. 제가 질문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좀 전에 그 투표용지 이상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느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나요? 제가 봤습니다. 가서. 예, 직접 가서 본 겁니다. 자, 이 부분 보십시오. 어느 매체가 보도했냐? 전혀 사전 조사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인터뷰에 응했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소위 진중권 머릿속에 있는 거는 KBS 등등 지상파, 공중파
그 다음에 메이저 언론인가 본데 짜잘짜잘한 언론들이 제법 보도된 게 많아요. 자, 일단 어느 매체에 보도됐냐? 사전 자기가 내가 제대로 충실하게 알아보지 않았다라는 반증이죠. 자, 이거를 지금 현재 내가 본 경험 세계에 그대로 자기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어디 보도됐나 네가 한번 입증해봐라 이런 건데, 자, 한번 들어봅시다. 또 진중권 이야기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인지 부조와 극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언론사에 제보 좀 해보셨나요? 그 크게 알려야 될 텐데 왜 보도가 안 될까요?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제가 그 우리 대선 후보들 간담회 때 직접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설명드린 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사에서 이것이 정말로 이상한 표가 발견됐다라는 보도는 저는 본 거 없고요. 제가 본 건 주로 그 유튜브들,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거기서만 주장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여러분 보시죠. 지금 이 영상은 조선일보 미디어입니다. 조선일보 영상입니다. 조선일보가 전혀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보십시다. 어느 신문에서 보도됐냐? 극우라는 표현을 방금 썼죠. 다시 한번 백해서 볼까요? 언론사에서 이것이 정말로 이상한 표가 발견됐다라는 보도는 저는 본 거 없고요. 제가 본 건 주로 그 유튜브들,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네, 극우 유튜버, 네, 유튜버 그다음에 따라서 극우 유튜버 이런 이야기 했죠. 이어서 자, 유튜버는 극우다라는 이미지를 알게 모르게 내뱉은 거예요. 네. 페이스북 하면 좌인가요? 정상적인가요? 진중권이처럼 페이스북을 해야 정상이고 유튜버를 하면 전부 극우인가? 예, 일단 보십시다. 거기서만 주장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선에 나오신 분이 어떤 공식적인 매체들에 보도되지 않은 얘기를 그저 유튜브만 보고 이렇게 공적으로 발언하시는 것이 적절한.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이 공식 매체에 나온 이야기만 하라는 거야. 지금 방송 언론에 나온 소리만 앵무새처럼 하지 그거 아닌 이야기, 어떤 의미에서 소수자 의견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말이 되냐? 이게 참 어폐가 있는 게 황교안 후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관인으로 참관한 사람이에요. 진중권이는 뉴스만 들은 사람이잖아. 그것도 지가 보고 싶은 뉴스만 본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지금 현재 그래서 되냐라고 몰고 있어요. 또 한번 들어보십시다. 진중권 태도를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진중권 유감이라는 게 오늘 시사공감의 부제예요. 진중권 씨는 정말 반성해야 돼. 이런 자세, 이런 준비성, 이런 어떤 사고로, 이런 태도로 토론에 임하면 안 된다고. 이게 아무리 당내 행사, 별로 관심 받지 못하는 당 행사라 하더라도 이건 대단히 망발이죠. 유튜버는 전부 극우야? 유튜버는 극우일 성향이 높아? 방송 언론에 나온 소리만 해? 지금 방송 언론이 정상이냐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또 한번 봅시다. 김 교수님, 제가 우리 이제 대선 후보들 간담회에서 보여드린 이 장면과 상황은 우리 유튜브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다 그대로 보도가 됐습니다. 어느 방송이죠? 아니 그 당시 여러 방송들이 나와서 같이 그러니까 했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보도가 됐을지 몰라도 어느 방송사도 쉽게 말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보수 신문에서도 그런 주장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증거물을 제시를 했습니다. 증거물들을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 기자들 앞에서 직접 다 보여드렸어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담겨 있는 걸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장에서 있을 수 없는 빳빳한 투표용지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것도 다 보여줬고요. 예, 이것이 이 사진이 언론을 서칭해 보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예, 모든 음모론은 다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달착륙 음모론도 다 근거. 자, 보십시오. 모든 음모론은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다. 이걸 음모론으로 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표하고 있는 게 재판하고 있는 게 재판이잖아요. 선거 무효 소송이라는 하나의 재판 절차에 어떤 의미에서 증거 보존 절차의 하나가 지금 재검표라는 건데 증거 확인 작업인데 이게 지금 음모론이라는 거예요. 지금 재판도 음모예요. 음모론 때문에 재판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렇게 허접 쓰레기예요? 모든 음모론은 근거를 갖고 있다.
재검표를 해서 나온 실투표지를 참관해 본,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 이야기예요, 이게. 그 이야기를 못 믿겠다는 거야. 네 이야기는 음모론이라는 거야. 지 머릿속에 지는 보지도 않았어. 지금 현재 이상한 언론들, 한쪽만 보도하고 있는,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그것만으로 세뇌되어 있는 또 김어준식의 음모론에 학습되어 있는 진중권의 태도예요, 여러분. 이게 편견과 예단이죠, 소위 말해서. 한번 보십시오.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가관입니다, 지금. 걸 갖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당시 총선이라는 것은 참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니는 왜 이상하게 판단하냐 이 말이잖아요. 이제 말을 아주 굉장히 더럽게 하는 거거든요. 정말 더럽게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됐고요.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뭐냐면 그때 유시민 씨가 민주당의 압승이 어떻게 예상됐나요? 저들끼리 압승됐다라고 계속해서 언론전을 펴고 그렇게 말을 흘리고 했었죠. 유시민이가 무슨 뭐 토론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떠들었죠. 이게 지금 현재 그 물밑에 있는 확인 작업을 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지금 여기 단서가 있어요. 여러 단서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흘려들었는데, 에이, 또 저러는구나 흘려들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죠. 그 당시에 공천 여러분 아시죠? 뭐 4.15 불과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공천 때 무슨 난리 쳤습니까? 김영호가 공천위원장 하면서 뭔 난리를 쳤나요? 그 반대쪽에도 또 공천 잡음이 또 있었죠. 비례대표 쪽에도. 그 엉망진창으로 공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심을 다 또 저러는구나 이래서 인심을 많이 잃었죠.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저쪽이 이길 거다. 이게 진중권의 학습 효과죠. 일종의 당파성을 갖고 있는 거죠. 중립적이잖아요, 여러분. 지가 그렇다는 생각을 안 하고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안 하고 있다고 지금 몰아세우는 거예요. 니는 음모론에 빠져 있다, 음모론에 낚였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180석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까기 전에 이분들은 다 시뮬레이션 돌려본 겁니다. 돌려봐가지고 딱 압승. 무슨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어떤 시뮬레이션? 이미 그동안에 여론조사를 쭉 해가 데이터상 이렇게 조작하면 되겠다라는 조작 시뮬레이션이지 무슨 시뮬레이션? 진중권이 지금 이야기하는 시뮬레이션의 근거가 뭐예요? 진짜 어떤 시뮬레이션? 한번 까보라 그래요. 이런 회계망측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다. 정확한 숫자까지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요가 숫자 예측 다 하지. 이미 그렇게 딱 계산기 두드려서 집어넣어 놓은 거니까. 이 멍텅구리야. 그거를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어. 당시에 미래통합당인가요? 그분들만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착각을 줬던 게 바로 유튜브들의 유튜브 방송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길 거라고 지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는 주변에서도 다 우려했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공천 저 따위를 해가지고 또 망하겠다. 다 우려했어. 누가 자기네들이 그렇게. 그 진짜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네 눈에 보이는 진중권이 눈에 보이는 국민의힘 고고 대깨들이야. 이거를 일반화시키지 말라고. 이 참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자꾸 이렇게 사족을 붙여서 그런데 다시 한번 빽해서 이 부분은 진중권의 부분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만 했다가 나중에 그 참패로 나오니까 그 다음 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인지부조화 상태에 빠진 거예요. 네, 인지부조화라 그러죠. 굉장히 신중히 써야 될 정말 더러운 말이거든요. 인지부조화라 그래요. 여러분 인지부조화가 뭔 말인지 알죠?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다를 때 이걸 자꾸 이제 변명해서 생각하는 거에 맞추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가 내뱉은 말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그게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점점 변명해 가지고 이래서 잘못된 게 아니야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그 인지부조화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참패를 할 짓을 해놓고 누구나 다 참패한다고 시뮬레이션까지 돌리고 그 반대 유심히 애들이 돌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양정철이 이런 애들 그랬는데 너희들은 참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참패하고 나니까 부정선거로 몰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인지부조화 행동. 그래서 이게 부정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우리는 참패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극우 인지부조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그래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지금 증거를 두고 부정선거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6.28 재검표 전에는 4.15 총선이 부정이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 6.28 재검표가 딱 떨어지고 그 다음날 그 6월 28일 밤늦게 6월 29일 제 입에서 한 말이 그랬죠.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 무효다.
가짜 국회다. 이게 21대 국회는 가짜 국회다. 20대 국회인가요? 지금 국회, 지금 현재 이 국회는 가짜 국회다라고 제 입으로 바로 선언을 했죠. 예. 그거를 그냥 단순히 전문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 변호인단으로 참석한 사람들이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인단이자 원고 측 변호인단이자 참관이기도 한 그 사람들의 신뢰할 만한 사람, 제가 개인적으로 제 어떤 명예를 걸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신뢰할 만한 증거 제시 자료죠. 사진 찍은 거 등등등의 저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기술, 내가 직접 참관하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내가 변호를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종합해서 2번, 3번 거듭 확인한 끝에 이거는 부정선거구나 라고 제가 확정한 거죠. 이 친구는 지금 보니까 그런 작업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그냥 이거는 뭐 김어준식의 음모론이야. 뭐 또 저러는구나. 뭐 질 수밖에 없었잖아 너들, 뭐 이런 거예요. 예. 이거 얼마나 안이한 문제의식, 천하태평의 문제의식,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상대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소위 토론 논란거리를 삼는 것이 직업인 듯이 보이는 이런 행태의 인지부조화 극우라는 말을 함부로 경박하게 쓰고 있다, 경솔하게 쓰고 있다는 걸 주목한 거예요. 내가 유튜브의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검표 현장에서 가서 본 투표용지들을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직접 참관한 걸 토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죠. 이 여자 이야기는 안 듣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따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진중거의 부분만 다시 한번 당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설명드린 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사에서 이것이 정말로 네, 조선일보 영상입니다. 이상한 표가 발견됐다라는 보도는 저는 본 거 없고요. 제가 본 건 주로 그 유튜브들, 극우 유튜브. 네, 보셨죠? 지는 언론사의 보도를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진중거이가 보는 언론사라는 게 빤에 이제 그림이 나왔죠. 그 허접쓰레기 언론이라고 보통, 허접쓰레기도 아닙니다. 제법 이름이 있는 데 있어요. 뭐 그런 몇몇 언론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6.28 재검표 이후에 그 부정 관련 메이저들은 다들 그래 했죠. 일부 그런 뭐 있었고 하지만 일부 표에 있어서 뭐 유효표 인정하고 뭐 이래서 대세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죠? 극우라는 말을 쓰죠. 유튜버에서만 그 이야기 하더라. 극우에서. 그 당시 유튜버에서 한 게 공병호가 좀 했고요. 바실리아 TV 그런 쪽에서 파트너스 TV,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여러분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박주연 변호사 TV라고 있습니다. 박주연 변호사가 원고 소송 대리인으로 들어갔어요. 박주연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에 뭐 일방적으로 해고됐지만 박근혜 정부 때에 특별감찰반원이었어요. 민정수석실에. 특별감찰반원이 뭘 하는지 아시죠?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찰하는 사람이에요. 예, 검찰 출신이고 특별감찰반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이 변호인으로 들어가고 직접 자기가 그 현장을 목도해서 사진을 찍고 다 했는데 그 유튜브가 극우 유튜버라 그래요. 그게 극우인가요? 다른 사람들도 그 박주연 변호사의 자료에 의지해서, 박주연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때 들어갔던 여러 변호인단이 있는데요. 그 변호인단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제시해주는 그 자료에 의지해서, 그 당시 참관인 포함해서요. 그 자료에 의지해서 한 거예요. 공병호 TV도. 자기 혼자 뭐 어떻게 할 재간이 없잖아요. 근거가 없는데, 소설 쓰기인데. 근데 그걸 극우라고 해요.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친구는 근거가 없어. 지가 본 뉴스야. 지가 본 뉴스는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어디에 나왔냐. 일부 유튜버, 극우 유튜버. 네. 자, 이제 더 이상 사정 안 붙이겠습니다. 그 뒤에 인지부조화 나오니까 다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직접 가서 본 겁니다. 언론사에 제보 좀 해보셨죠? 직접 가서 본 겁니다. 언론사에 제보해가지고 나오나요? 지금 여러분? KBS 뭐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한가로운 소리 하고 있다고. 이제 더 이상 사정 안 붙이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요? 그 크게 알려야 될 텐데 왜 보도가 안 될까요?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우리 대선 후보들 간담회 때 직접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설명드린 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사에서 이것이 정말로
이상한 표가 발견됐다라는 보도는 저는 본 거 없고요. 제가 본 건 주로 그 유튜브들, 극우 유튜브들이 하는 거기서만 주장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선에 나오신 분이 어떤 공식적인 매체들에 보도되지 않은 얘기를 그저 유튜브만 보고 이렇게 공적으로 발언하시는 것이 적절한가? 김 교수님, 제가 우리 이제 대선 후보들 간담회에서 보여드린 이 장면과 상황은 우리 유튜브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다 그대로 보도가 됐습니다. 어느 방송이죠? 아니 그 당시 여러 방송들이 나와서 같이 그러니까 했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보도가 됐을지 몰라도 어느 방송사도 쉽게 말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보수 신문에서도 그런 주장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증거물을 제시를 했습니다. 증거물들을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 기자들 앞에서 직접 다 보여드렸어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담겨 있는 걸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장에서 있을 수 없는 빳빳한 투표용지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것도 다 보여줬고요. 예, 이것이 이 사진이 언론을 서칭해 보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예, 모든 음모론은 다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달착륙 음모론도 다 근거를 갖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당시 총선이라는 것은 참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됐고요.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뭐냐면 그때 유시민 씨가 180석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까기 전에 이분들은 다 시뮬레이션 돌려본 겁니다. 돌려봐가지고 딱 압승한다. 정확한 숫자까지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인가요? 그분들만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착각을 줬던 게 바로 유튜브들의 유튜브 방송이거든요. 그 세계에서만 했다가 나중에 그 참패로 나오니까 그 다음 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걸 해석하는 방식이 유튜브의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검표 현장에서 가서 본 투표 용지들을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잠깐만, 황 후보님 좋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이쯤 하고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로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잘 보셨죠? 제가 이 점을 지금 문제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련해서 지적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하시다가 펜앤마이크 쪽에 계셨더랬죠. 부사장 겸 해서 주필로 있었죠. 편집국장인가요? 그렇게 있다가 아마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제 혼자 짐작입니다. 아마 그 정규제 쪽하고 조금 생각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규제가 이 4.15 총선이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지금 이준석이하고 똑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옛날 김어준이 봐라. 그때 그 난리를 쳤는데 그 전부 엉터리로 드러났잖아. 그 김어준이가 했던 쟤들 하는 짓, 그 싸구려 짓을 왜 이쪽에서 또 하고 있지? 이런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랬는데 이 지금 이 권순활 주필 논설위원 같은 경우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잖아요. 아마 그런 쪽에서 서로 맞지 않으니까 내대로 내 할 소리 좀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냥 제 서울입니다. 이거는 자세히는 몰라요. 이분이 이제 권순할 TV라고 최근에 유튜브를 해요. 이분도 그건가요? 그러면? 진중권이 말로 하면 다 유튜브 어떤 의미에서 유튜브도 정말 쓰레기들도 많잖아요. 문제 많잖아요. 적어도 현장 기자 경력이라 그럴 때는 정치부라든지 이런 쪽 각 파트별 기자 경력 20년, 30년 그것도 소위 말해서 지금 진중권이가 언론이라고 하는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이런 쪽에 20, 30년 그 부장급 이상의 그런 베테랑들이 유튜브를 하는데 그게 그걸까요? 근거 없이 그 사람들이 막 소설 쓰게 하고 있을까요? 그냥 평론가들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현장을 찐 사람들인데. 권순할 논설위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권순할 TV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표 이거는 부정이냐 아니냐 투표지는 사실관계잖아요. 이게 가치 판단이 아니거든요. 가치 판단은 토론거리가 되지만 이거는 그랬냐 안 그랬냐죠. 사실 인정의 문제인데 이걸 뭘 자꾸 옥신각신해요. 그죠? 그 뭐 인쇄냐 아니냐 종이가 맞냐 틀리냐 이런 거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자꾸 이 잎사귀들 말로 먹고 사는 놈들의 이 빵학거리가 돼야 되나요? 이거 참 착각하는 것 같아. 문화평론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재검표의 실태는 눈 감고 궤변으로 일방적으로 공격한 진중권. 이게
권순할 논설위원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있습니다. 권순할 TV라고 한번 가보십시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글이라든지 이 논조를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옛날 동아일보 계실 때 지금 계속 지금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현장에서 봤다 본 걸로 이야기한다. 내가 유튜버인지 그군지 그런 말 듣고 내가 그렇게 쉽게 올릴 사람 아니다는 거죠. 황교안이 여러분 검사 생활이 공안통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공안부에서 하는 게 선거사범들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자부하잖아요. 내가 선거사범 수사에 관한 우리나라에서 최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현장에 직접 참관해가지고 보고 한 소리. 이거는 부정선거다. 그리고 그 재검표 현장 선거 모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법관들의 행태를 보니까 이게 대법관이 아니다 이거. 정권의 하수인이지. 이건 대법관이 아니다. 선관위 대변인이지. 이게 무슨 대법관이냐. 재판관이냐라는 거지. 황교안 그 당시 저 페이스북 한번 가보십시오. 이거 대목질 안 했다. 나 이제 더 이상 대법관을 헌법기관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게 엉망진창이거든요. 예? 지금 언론 여러분 지금 조선이나 이런 쪽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이 고발 공작 박지원 공작건을 추적해 가듯이 취재 정석을 따라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왜 조선일보 쪽에서는 이런 게 이슈가 안 되는 진중권 이야기하죠. 왜 아직 섣불리 안 하냐 하면은 김어준한테 속된 말로 좀 뭐라 그래야 돼 당한 게 있거든요. 예, 그런 음모론에 당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안 움직이죠. 딱 확인이 되면 터질 겁니다. 오래 안 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래 못 갑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기본도 모르는 질문이었다. 예. 기본도 모르는 황당한 궤변이었다. 라는 게 권순할 논설위원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임종석이 한테 대고도 했던 한양대 명예교수로 있는 맹주성 교수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하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지금 진중권이 얘가 인지부조화, 극우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극우라는 거는 여러분 개념을 정치학적 개념에서 극우라는 걸 말이죠. 파시즘적 사고예요. 전제주의 사고를 갖고 있는 놈들 극우라 그래요. 예. 극좌라고 하면 뭐냐 하면 무정부주의자들이에요. 무정부주의자들. 이게 극좌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좌파들은 정체불명의 좌파예요. 짬뽕밥이에요. 짬뽕. 잡탕밥이에요. 비빔밥이라고요. 비빔밥 좌파라고요. 극우적 성향을 보이는 소위 좌파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극우주의자들이에요. 우리나라의 극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극우주의자들이 오히려 무정부주의자 같아요. 극좌예요. 이 정치 스펙트럼이라고 그러거든요. 정치적 스펙트럼. 극좌에서부터 중도 좌파, 중도 보수파, 이 중도라는 개념 안에는 가치가요. 핵심 가치가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라는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그거를 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는 거는 그거 전부 다가 중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우리 사회에는 정치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는 중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자유를 희구하지 자유가 아닌 제약 이런 쪽이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 그거를 제약해 가는 쪽이 소위 보수 반동 쪽이라고. 반동이죠. 반동. 반동이 파시즘이잖아요. 이 정치 이데올로기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조차도 글쎄요. 알겠죠. 그것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이 잎사귀들 말이에요. 말로 먹고 사는 놈들. 먹물들. 얘가 오히려 말이죠. 지금 하는 걸 보게 되면 김어준 학습 효과에 단단히 학습된 거죠. 욕하면서 배운다고. 그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얘가 지금 그런 거죠. 김어준이 과거에 음모론 했는데 그거 전부 엉터리 아니었나. 너들이 지금 인지 부조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가 하는 말은 직접 현장에서 보고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보고 나온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본 걸 이야기하는데도 네가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에 학습된 거다. 세뇌된 거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뒤집어 보면 그래서 인지 부조화라는 소리까지 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한 말은 다 맞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시뮬레이션 돌려가 압도적 승리. 그 당시에 여러분
누구나 다 그 상황 좀 기억하시죠? 공천이 엉망진창으로 되면서 이러다가 또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압도적으로 승리가 뭐 저쪽에 절대요, 여러분. 그 당시 뭐 조국 사태 뭐 등등 해가지고 압도적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15 총선 전혀 상황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거 불과 일주일 사이에 뭐 뒤집어졌니 하는데, 물론 조금은 뒤집어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일방적인 편견이죠, 편견. 예단이죠.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이 애들이 말이죠. 진중권 이하 그 패널들이 있어요. 그 또 한 놈이 있어요. 뭐 김어준이가 그 당시에 했는 거 이 사진 이러면서 뭐 찾아가지고 2012년도 사진 찾아가 보여. 현장 참관하고 나온 사람, 자기 폰에 그 사진을 담아 있는 사람, 자기가 손으로 찍은 사진을 담아 있는 사람 이야기를 안 듣고 김어준이 옛날에 했던 그 사진을 보여주는 그 패널 있어요. 그 한 놈 옆에. 그 한 사람. 놈이라는 표현 써서 좀 그렇습니다. 놈 짜짜짜. 예.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자. 이 사람들 도대체 기초조사라도 제대로 하고 그 공부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패널 노릇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일당 그거 뺏어버려야 되는 거 아닌지 몰라. 일당 줘야 되나 그? 그래 일하고 일당 받아가면 그거 좀 창피스럽지 않나? 소위 스톡홀름 증후군이나 마찬가지야. 예? 여러분 스톡홀름 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인지 부조화 그거 이런 소리 하자면 진주거인 네가 오히려 스톡홀름 증후군 아니냐라고 반문해보고 싶어요. 반문해보고 싶어. 그 반대되는 거 리마 증후군, 리마 스톡홀름 지금 그 있잖아요. 인질범하고 범인하고 관계에서 서로 닮아가는 거. 예. 욕하면서 배우는 거지 소위 말해서 우리식으로. 예? 김어준이가 했으니까 그 비슷한 소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압도적인 승리가 됐다. 180석 이야기 이미 수치로 예측 다 했다. 수치로 예측 다 한 거. 그 수치 가지고 조작한 거잖아. 지금 보니까 그런 거잖아. 다 한번 까봐, 그만. 비례대표 지금 왜 민주수석이 도망가? 법원이 뭐가 꿀려서 왜 도망가? 길도 안 잡고 도망가 버렸잖아.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없다. 1년 6개월 끌어가지고 변론기일, 준비기일 날 대법관이라는 자가 법정에서 할 소리야, 그게? 그거는 초급 판사도 그 따위 짓은 안 해. 그러고 기일도 안 잡고 지금 그거 안 하고 덮고 있잖아. 비례대표 투표는 지금 못 열게 지금 딱 어떤 의미에서 수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까보라고 그러면. 이미 세 군데 나와 있잖아. 이미 나온 증거도 지금 너무 많아. 증거를 두고 왜 자꾸 이런 궤변을 하고 있냐고. 신문에 보도됐냐? 조금 있어봐. 이런 한심한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식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나머지 지금 입 다물고 다 있잖아요. 조용하잖아요. 한때 그렇게 떠들던 지식인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사실을 두고 말이죠. 이게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 그건 지식인이든 아니든 일반의 생활인이든 간에 저처럼 그냥 보통의 평범한 범인이든 간에 보통으로 그냥 살아가는 보통 사람이든 간에 이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잖아요. 좀 사람 꼴을 갖추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꼴을 갖추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중권 씨, 예? 지식인 노릇 이전에 사람 꼴을 먼저 갖추자고. 지금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여러 이야기들 들리지 않아? 그 기라성 같은 소위 변호인단들의 변호사들 그냥 원고를 대리하기 때문에 원고 대변인으로 그냥 억지 주장을 하는 것 같아? 그 당신보다가 날고 뛰는 경륜을 갖고 당신보다가 더 사회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많아. 젊은 친구들도 많지만 다 날고 뛰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전부 극우야? 대가리 총 맞아서 전부 인지부조화자들이야? 이따위 망발이 어딨냐고. 이따위 망발이. 니만 똑똑해? 니만 잘났어? 예, 오늘 시사공감 여러분들 정말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 4.15 총선 그 다음에 이 공작 한번 보십시오. 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국정원 꼬라지 한번 보시고 한번 보십시오. 예, 국회의원이라는 자들 한번 보십시오. 야당이라는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준석이 등등등 하는 짓 한번 보십시오. 김웅이 등등 하는 짓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 사쿠라 지식인들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 이런 논리 휘둘리지 마시고 지면에 방송 전파에 그렇게 현혹되지 마시고 이제는 진실을 추구하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 중심을 잡는 자기 정직성, 자기 정체성, 자기 주체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두루 눈길을 열고 보고 듣고 하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예. 마구 쏟아지는 정보, 일면적으로 자꾸 이렇게 강요되는 정보, 세뇌되는 정보에 그렇게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당파적 입장을 딱 세우신 분들은 자꾸 나무 이야기에 자꾸 끼어들어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트집 잡고 깽판 지기면 안 돼요. 소란 피우면 안 된다고요. 나는 이런 입장이야 라고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알죠. 저 사람은 입장이 정리됐구나. 예. 예, 분탕질 그만 쳤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를 불러놓고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이준석 체제잖아요. 이걸 불러놓고 지금 후보자 토론을 하는 거예요. 지금 후보들 망신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당 운영 체제라고 볼 수, 이게 지도부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오늘은 이쯤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쏟아질 겁니다. 예, 이제 곧 고발장 작성자가 아마 드러날 겁니다. 상당 정도로 모든 게 정리되어 있는 걸로 저 개인적으로는 듣고 있습니다. 미리 앞서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칫 잘못하면 또 이런 것 때문에 시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신중하게 좀 반발 뒤쳐져 가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추석이 곧 코앞에 닥쳐져 있습니다. 이번 한 주 굉장히 어수선하실 텐데 잘 추스리시고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